자, 그러면 한반도 정세, 요것도 중요합니다. 서울의 소리에 이 꼭 있어야 되는 이유를 찾았어요. 네. 한반도 정세를 이렇게 좀 새로운 시각으로 정확한 시각으로 이제 분석하는 방송 많지 않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국내 정치 좀 이제 어필하는 시간을 좀 가져봐야겠어요. 이제 국내 정치를 분석하는 방송은 정말 많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 국내 정치가 국내 정치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세계가 변화하고 있고 그 중심에서 동북아와 한반도가 존재하고 있고 그 속에서 한국 내의 정치 상황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층위를 함께 엮어서 분석하는 방송 흔하지 않습니다. 잘해야겠다는 갑자기 생각이 너무 들어서 그 다음을 못 하겠네요. 앞을 이렇게 해버리니까 막 분석을 못 하겠어요. 얼마나 분석을 잘할지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자, 우리 중요한 내용을 오늘 또 꼭 다뤄야 됩니다. 조선노동당, 북한의 조선노동당 전원회의 보도에서 그 전원회의 내용에 남조선 전 영토 평정을 위한 대사변 준비에 박차를 가하자. 그리고 남조선이랑 관계 정리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보도가 야, 이거 전쟁 난다. 통일은 끝났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보도가 네. 다 도배가 됐죠. 그래서 이 전원회의 내용, 주요 내용들을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언론들이 전 정말 나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요. 이게 사실은 왜 이런 발언이 나왔고 그 맥락이 뭔지를 얘기하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 뭘 할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마치 이 교정구 이제 한반도 전 영토를 이제 평정하겠다 이런 표현들, 자극적인 표현들만 가지고 와가지고 긴장을 고조하고 어떤 전쟁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언론이 또 한 몫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그 한국 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요. 네. 크게는 세 가지를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이 이 윤석열 정권이 집권하고 난 이후의 정세, 최근 1, 2년의 정세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그 발언을. 올해 미 군부 깡패들이 일본 남조선 놈들과 벌려놓은 합동 군사 연습 횟수가 지난해에 비해 무려 2배로 늘어난 사실이 있다. 그래서 전쟁 준비에 실제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북한에 대한 적대 행위들이 단순히 수사적 위협이나 과시성 목적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실제적인 군사 행동으로 이어져서 쌍방 무력 간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범행 단계로 명백히 진화되었다. 전쟁이라는 말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실적인 실체로 이제 다가오고 있다, 북한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현 정세를 북한은 이미 전쟁이 가능하고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정세 인식에서의 어떤 입장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저랑 정세 인식이 비슷한 것 같아요. 좀 위험한 발언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것 같다. 같진 않은데 비슷한 것 같다. 이게 서울의 소리에서 막 이게 문제가 아니라 보안법으로 막 저희가 잡혀가는. 아니, 우리나라 전쟁 될 것 같다는 거 지금 저만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촛불 나오시는 분 다 그렇게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말도 안 되는 보안법 철폐. 네, 두 번째는 미국에 대한 입장입니다. 미국에 대해서 강대강, 정면 승부의 이 대미대적 투쟁 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한다. 또 하나는 고압적이고 공세적인 초강경 정책을 실시해야 된다. 그래서 무엇을 기도하든지 그것을 초월하는 초강경 대응으로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것을 압도하는 강력한 실력 행사로 제압을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굉장히 미국의 군사행동이라든지 이 한국과 일본, 미국의 연합훈련이라든지 이거에 강도 높게 대응을 해왔어요. 근데 지금 국면에서는 즉각적이고 압도적이고 이 족족히 대응하는 것, 그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서 완전히 제압을 해버려야 된다. 이런 식의 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게 드러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방금 맹구님께서 처음에 언급하셨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 영토 전체를 평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왜 나오게 됐냐면요. 윤석열 정권이 북한에 대해서 주적으로 선포하고 외세와 야합해서 정권 붕괴나 흡수 통일의 기회만을 노리고 있는데 이들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우리도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정세 인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더 이상 동족이나 동질 관계가 아니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교전국 관계로 고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 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인식이 필요하고 만약에 윤석열 정권이 이 전쟁을 기도하려고 든다면 이거에 대응하는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속에서 그 발언이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고조되고 있는 이 전쟁 위기의 책임이 윤석열 정권에게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북한이 더 이상은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천명을 한 거고요. 또 하나는 미국이 지금 벌이고 있는 전 세계에서의 전쟁 양상이라든지 개입 양상을 보면은 직접적으로 전쟁을 벌이진 않지만 굉장히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가 그래서 미국의 대리전이라는 이야기가 주요한 언론사들에서 나오는 거고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 뒷배가 있기 때문에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건데요. 이 북한이 윤석열을 앞세워서 미국이 대리전 구상을 하고 있다면 그것까지도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미국에게도 보내고 있는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통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입장입니까? 윤석열 정권과의 통일 논의를 할 수 없다. 근데 표현으로는 네.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대한 그런 평가도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대북 적대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통일 논의를 더 이상 진척시킬 수 없다라는 판단을 네. 지금 북한이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은 한반도에서 왜 이렇게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남북이 맺은 서로에 대한 존중이라든지 상호 이해라든지 통일의 상대로서의 인정이라든지 이런 약속들을 다 팽개치고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는 연합훈련을 한다든지 군사적 훈련을 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계속 악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거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더 이상 통일로 갈 수가 없다라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정리를 하자면요. 앞으로 이제 남쪽이랑 통일 안 해. 너네랑은 교정국이야. 이렇게 선포를 했다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교정국으로서의 그 상황 그리고 남쪽에서는 여전히 흡수 통일을 국책화 시켜가지고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진짜 현실적으로 이제는 인식을 해야 된다. 북한 입장에서는 그런 걸 본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그래 우리가 동질적인 면이 있고 우리는 이제 특수 관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화와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다면은 지금은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을 추종하는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지 결국에는 통일할 생각이 없었다는 걸 확인을 한 거예요. 근데 맞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의 입장은 통일할 생각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잡았던 정권들의 입장은 대부분 그랬습니다. 분단된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했어요. 왜냐면 통일은 어렵잖아요. 통일을 어떻게 뭐 몇 년 걸릴지 막 그거 얼마나 무거운 과제입니까? 제가 볼 땐 김대중 대통령 말고는 실질적으로 통일을 진짜 지향하는 대통령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황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인지를 하고 북한에서는 그런 판단을 좀 내린 것 같고요. 근데 이 정권이 바뀌고 그 이후의 정권이 어떤 입장을 다시 표방하느냐에 따라서 남북 관계가 다시 대화가 가능한 관계로 전환할 수 있을지 이런 게 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촛불 국민들의 역할이 이 통일 문제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안착시키는 문제에서도 굉장히 절대적인 이제 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건 이 윤석열 정권이라든지 또 차후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게 되든 결국은 대북 적대 정책을 고집하고 무조건적인 미국 추종만 하게 되면은 결국 이런 남북 관계가 파산으로 이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인도 총리 모디 총리가 탄념임의 시도를 하고 무난하게 성공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인도에서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냐면요. 그 어떤 동맹도 우리의 국익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네. 근데 원래 인도가 굉장히 친미적인 국가로 분류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인도도 결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동맹의 어떤 이익이 아니라 그런 길을 선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랬을 때 국민적 지지나 어떤 환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의 이익, 일본의 이익 이런 이익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고 이 민족사적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용기를 내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역사, 그러니까 70년, 분단 70여 년의 역사상 북한에서 가장 강경한 입장을 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후에 전국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이렇게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입장으로 앞으로 평화적인 통일을 지향해 나가 건지 이걸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건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뭐 예상하기로 이제 정권이랑 대화를 안 하더라도
예전에는 그 어려웠던 그 엄혹한 군부 독재 시절에는 민간에서 사실 뚫고 나간 적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북한의 입장은 민간 교류를 다 차단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본질은 이 남북 간의 그 본질적인 문제가 문화적인 교류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군사적인 대결을 종식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9.19 그 남북 군사 합의가 그래서 도출이 된 거잖아요. 아, 교류도 중요하고 서로 만나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은 분단의 근원이 되는 이 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통일로 나가는 거, 이게 결정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이어서 김여정 부부장이 대한민국 대통령에 보내는 신년 메시지 형식으로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그 담화를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전문을 보신 분들은 또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보도가 이게 문제인데 전문이 아니라 어느 부분, 자극적인 부분만 딱 발췌해가지고 마치 그 내용이 다 전부 다인 것 같이 보도를 하거든요. 근데 언론에서 김여정 부부장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담화를 발표하면 즉각 인용이 되고 굉장히 화제성을 갖게 되더라고요. 근데 화제가 될 수밖에 없게 글을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뭔가 이번에도 굉장히 재미난 표현들이 네. 좀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미지가 한번 띄어는 보일 건데요. 네, 이걸로 준비해 주죠. 역시 PD님. 역시 서울의 소리 PD님께서 정말 최고입니다. 네. 아까 그 충격적인 글씨체. 네, 읽을 수가 없는 글씨체였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신년을 맞으며 사람들 사이에 축하 덕담을 주고받는 것이 인이예지인지라 나 역시 적지 않은 친지들에게 새해 인사를 보내고 있다. 그러던 중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이 1일에 발표한 이른바 신년사라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이 은사를 깜빡 놓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돼 한미 확장 억제 체계를 완성해 북의 핵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사할 것이다 등등 그런 얘기들을 쏟아냈는데 그에게 인사말 겸 지금까지 세운 공로를 찬양해주고 싶은 충동이 생겼다. 지금 조선반도의 안보 형세가 당장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매우 위태롭고 안보 불안이 대한민국의 일상사가 된 것은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공로다라고 하면서 이제 찬양을 했고요. 아니 북한이 윤석열을 이렇게까지 추워 세우는 일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윤석열은 이적단체로 규정이 돼야 됩니다. 이 정도면은. 자, 야유로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진심으로부터 하는 말이다 라고 한번 강조를 했고요. 안보를 통째로 말아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그쪽 세상에서는 장차 더해질 것이 뻔하지만 우리에게는 자의적이며 당위적인 불가항력의 군사력을 키우는데 단단히 공헌한 특등 공신으로 찬양받게 되어 있다. 네, 북한이 꼽은 특등 공신. 네, 입에는 꿀을 바르고 속에는 칼을 품은 흉교한 인간보다 상대에 대한 적의를 가감없이 드러내는 우직하고 미련한 자를 대상하기가 훨씬 수월하지 않은가라고 했고요.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공로가 커다. 우리의 자위권을 강화시켜주는 명분을 네가 만들어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또 넘겨주시고. 근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문재인 네. 참 영특하고 교활한 사람이었다. 어리숙한 채하고 우리에게 바투 달라붙어 평화 보따리를 내밀어 우리의 손을 얽어매여 놓고는 돌아앉아 제가 챙길 것은 다 챙기면서도 우리가 미국과 그 전쟁 사왕군들을 억제하기 위한 전망적인 군사력을 키우는데 이러저러한 제약을 조성한 것이 문재인이다. 우리와 마주 앉아 특유의 어눌한 어투로 한 핏줄이요 평화요 공동 번영이요 하면서 살점이라도 베어줄 듯 간을 녹여내는 그 솜씨가 여간이 아니었다. 돌이켜보면 참으로 다루기 까다로운 상대였고 진짜 안보를 챙길 줄 아는 사람이었다. 네. 문재인의 그 겉발린 평화의 의지에 발목이 잡혀 우리가 전력 강화를 위해 해야 할 일도 못하고 적지 않은 시간을 허비한 것은 큰 손실이었다. 만약에 제2의 문재인이 집권하였더라면 우리로서는 큰일일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이 고맙다. 2배, 10배, 20배 그 이상으로 지금 봉창하게 됐다. 그러니 특등봉신이라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뒤는 한번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저는 이 내용을 전문을 읽어보니까 인상적인 게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굉장히 잘 만들어 왔구나. 이게 돌려가는 건지 칭찬인지 어떤 건지 이제 모르겠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남북 간에 북한이 느꼈을 뒤통수와 배신감 이것도 느껴지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굉장히 믿은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에 대해서 반드시 해결할 거다. 민족애를 가지고 그렇게 진행할 거라고 확고히 믿었던 게
북한의 입장문을 보면서 그게 느껴졌고, 두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쨌든 그 미국과의 관계 그리고 남북 간의 관계들을 계속 조율하면서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다는 거랑 실제로 북한의 군사적인 강화 이런 것들을 그 속도를 늦추는데 영향을 끼쳤구나 이런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윤석열에 대한 찬양 이런 거는 뭐 우리도 흔히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해되는데 문재인에 대한 평가가 독특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국내 언론에서도 그런 보도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국내 여론을 좀 분열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좀 뭐 어떻게 정치 공작을 분열되지? 하는 게 아니냐, 막 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어쨌건 북한에서 이 윤석열 정권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지금 한반도 상황을 악화시키는데 어떻게 기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굉장히 좀 꼬집은 것 같고요. 최근에 그 이야기를 좀 또 하고 싶은데요. 새해가 되고 나자마자 이 윤석열 정권 하에서 군사적 행동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에서 얼마 전 논평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런 전쟁 을 고조시키는 행태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꼽았는데요. 뭐 많이 알려졌습니다. 1일에는 접경 지역에서 포사격 훈련도 있었고요. 2일에는 육군 부대가 전방 지역에 총 출동을 해서 포사격과 기계화 부대 훈련이 또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3일에는 해군이 나서서 또 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새해에 들어서자마자 긴장 고조를 높이는 행위를 이전에 없었던 수위에서 윤석열 정권이 또 시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적 테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를 동원을 하는 것처럼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획책하는 이 윤석열 정권의 행동도 정권의 위기를 전쟁으로 돌파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새해부터 지금 천명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속에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도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전쟁 위기를 빨리 끝내고 한반도를 평화로운 상태, 통일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은 윤석열 탄핵을 시키는 게 굉장히 결정적이고 중요한 국면이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래서 주장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탄핵은 세계 평화를 지키는 거라고. 맞습니다.